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첨삭으로 감잡자. 그죠? 관심 있는 대학 미리 보기 이런 코너인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첨삭으로 감잡을 학교는 한국외대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말고 인문계열이에요. 문제는 2021학년도 기출 우리 T2 두 번째 시간에 본 걸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봐요. 외대에 특히 인문계열은 그러니까 사회계열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사회계열은 경제, 경영, 행정, LT학부 이런 데고 인문계열은 주로 어문계열의 사범대나 어문계열 이쪽이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조금 외대에 특화된 과들도 많고 나름 여기가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과들도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쵸 보면서 또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목적을 그쵸 완벽하게 내가 취해 놓고 한번 연습을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인트로 정도 자세하진 않아도 전체 내가 요거를 다운받아 쓰기 전에 선생님한테 요러요러한 얘기를 듣고 쓰면은 조금 그쵸 정신줄 덜 놓고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써보길 바래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일단 유의사항을 먼저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다시 반복하지만 인문계열이에요. 자, 유의사항은 일단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정도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1시간 40분이 굉장히 선생님 적은 시간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120분인 학교도 있으니까. 근데 외대 같은 경우 100분은 사실 그렇게 아주 막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쓸 때는 너무 시간에 딱 100분 얽매여서 그러지 말고 한 2시간 120분 정도 놓고 찬찬히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내가 보이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써보고 그리고 퇴고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 첨삭을 해주세요 라고 올리기 전에 그런 정도의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선생님 풀어보길 바라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100분이고요.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 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그렇죠. 당연히 그 작성 영역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뭐 이것까지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선생님 이걸 보는 이유는 학교별 유의사항은 시험장에 가서 이름 쓰고 수험번호 쓰고 그쵸 논제랑 제시문 보기 전에 꼭 여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는 거고 분량에 대해서는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분량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식을 하지 말 것 이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 습관을 들일 때 요거는 유의를 좀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원고지에다가 답안에다가 선생님 반 애들도 이렇게 약간 습관적으로 끄적끄적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을 혹시 가진 친구들은 진짜 시험장에 가서 진짜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 원고지에 끄적끄적 됐다가는 사실은 유의사항에 걸려서 결격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금부터 그렇게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 쓰지 말 거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봅시다. 시간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 자, 분량 얘기하면서 우리 외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분량 얘기할 때 일단 외대는 여러분 지금 확인을 했을까요? 문항 1, 문항 2, 문항 3 이렇게 세 문항이 나와요. 자, 분량은 1번 문항은 400자고 2번 문항은 500자 내외고 3번 문항은 600자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자 보세요. 지금 분량 얘기할 때 다른 거 2번하고 3번은 500자 내외, 600자 내외여서 여러분이 요거는 글자 수가 쓸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번 문제에 400자는 사실 조금 여러분이 글자 수에 대한 약간 압박감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형은 1번 보면은 일단 1번이 분류 요약, 분류 비교거든요. 분류 요약이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이 비판평가고요. 자, 요거 글자 수 얘기하면서 자, 3번 문항이
여기가 적용 추론. 이거는 외대는 어느 정도 이런 말 어휘를 쓰면 안 되는데 패턴화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형이 굉장히 흔들림 없이 지금 약간 정형화된 상태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물론 그 논제 안에서의 디테일하게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순은 그쵸, 문제의 수순과 체계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1번이 선생님 지금 얘기했지만 500자, 600자는 비판평가 적용 추론이라 2번, 3번은 그런대로 글자 수가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논제 분석하고 쓰다 보면은. 근데 1번에서 요 분류 요약의 400자는 이게 제시문이 꽤 많아요. 5개, 6개 이런데 400자라고 됐을 때는 아주 압축 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쓸 때, 자, 오늘 여러분들도 요 개념어 있잖아요. 개념어를 많이, 그쵸, 활용을 해야 돼요. 개념어라는 거는, 그쵸, 이렇게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걸 추상화한 하나의 어휘니까 요런 어휘를 많이 쓰도록 해서 요 400자 내외니까 사실 404자 뭐 굉장히 글자 수가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1번 할 때, 선생님 지금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400자 1번에서 좀 주의를 하고 나머지는 고감각 갖고 쓰다 보면은 2, 3번에서는 꽤 여유 있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글자 수 분량 얘기할 때 요정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자 내외니까 1번 정도에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2, 3번은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나? 자, 3번 볼게요. 3번은 쌤이 지금 세 번째로는 개요 작성할 때 쌤이 당부를 할게요. 이런 친구 있어요. 1번 쓰고, 그러니까 1번 분석하고 답 안 쓰고 2번 분석하고 답 안 쓰고 3번 하고 답 안 쓰고 혹시 이런 친구 있을까 봐.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외대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이 연계성이 강한 학교예요. 연계성이 강한 학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세트 문항으로서 문항의 1에서부터 시작하는 공통 주제 키워드가 전체를 관통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환경윤리, 사회적 갈등의 원인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면 1번부터 2번, 3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그쵸? 같이 비판평가, 적용 추론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 쓰고 하다가는 이번에 와서 이거 보니까 1번에 헷갈리는 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3번 가서 하다 보니까 1, 2번에서 조금 애매했던 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도움이나 힌트를 받아서 이쪽에서 해결될 지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개요 작성을 1번은 꼼꼼하게 해놓고 2번, 3번을 개요 작성할 때 큰 얼개 정도를 이렇게 짜놓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쵸 접근하는 거를 적극 권장해요. 쓰기 전에 외대가 글자 수가 이 정도고 문제는 분류요약과 이걸 토대로 비판평가와 적용 추론인데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하나씩 쓰려고 했는데 개요 작성을 한 번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완성이라는 게 글자 수 빵빵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얼개 정도 하고 얘는 조금 빵빵하게 해놓고 해야겠죠. 그죠? 아무래도 압축 서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걸 당부하고 싶어요. 자, 또 하나 더. 자, 선생님 여기다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 볼게요. 이렇게 영어 제시문 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를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영어 제시문 선생님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자, 영어 제시문은 지금 4번째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제시문은 인문 계열에서 하나가 나와요, 제시문이.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1번 문항에서, 2번 문항에서, 3번 문항에서 어디에 나올지는 그때그때 가봐야 알아요. 여기에 나와서 분류요약으로 갈 수도 있고 비판평가에서 그쵸 기준의 제시문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내려와서 다른 형태의 자료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은 위치는 어디 있을 거라는 미리 예상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건데
대신 영어 제시문은 선생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이런 친구들도 자신 있게 외대 쓸 수 있어요. 3등급이어도 좋고 선생님 반에는 심지어 4등급이어도 영어 제시문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자체를 읽어내는 힘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국어 제시문이 얘를 보게 하는 힘도 있거든요. 우리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겁먹지 말라고요. 나 여기에 이런 특화된 과에 가고 싶고 나 외대에 되게 관심 많은데 선생님 영어가 못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요. 자, 영어 제시문 오늘 봐서 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떤 어휘가 어렵다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난이도 높은 걸 주진 않아요. 수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답안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3번에 가서 600자 내외였잖아요. 여기가 500자고 여기가 600자 내외였다면 적어도 영어 제시문을 200자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그죠? 글자 수를 할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를 내가 국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활용 능력을 보겠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쓸 때 조금 어휘를 그쵸? 여러분들이 이 어휘가 이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써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이럴 수 있어요. 여기는 이해되고 여기는 이해 안 되고 여기는 이해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영어 실력이 내가 좀 부족했던 친구는 자기가 이해한 데를 거기를 열심히 그쵸. 근데 전체가 이 내용이 쉬워서 감은 올 텐데 그거를 그쵸 예쁘게라도 번역을 잘 해보세요. 마치 내가 한국어 제시문을 보고 그쵸? 그대로 내가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더 좋겠죠. 알겠죠? 자, 요거 영어 제시문에 대한 얘기는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팁을 가지고 그쵸? 1, 2, 3번은 이렇게 그쵸? 구성이 돼 있고 개요 작성은 그쵸? 한 번에 좀 가급적 해놓고 시작을 할 거고 글자 수 분량에서 압박감이 있으니까 개념어 사용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고 의식을 하고 영어 제시문 와서는 영어의 번역의 내용을 3번에 들어가 있을 때 적어도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200자 정도의 충분한 양을 내가 요약을 하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좀 더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논제 분석이죠. 어떤 거든지 간에 그쵸? 어떤 대학의 논제든지 간에 우리 출제 의도와 출제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이 써내야 하는 그쵸? 글쓰기 방향의 그 모든 채점 기준과 모든 그쵸?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작업의 내용은 전부 논제에 들어있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되겠죠. 용어, 단어, 개념어, 특히 주제어 하라는 거를 꼼꼼히 내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글을 한번 써보는 거. 그쵸? 쓱 읽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퇴고를 거쳐서 나 이거 한번 그쵸? 제대로 한번 첨삭을 받고 싶어. 내가 이 대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심이 많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예시답안 분석 때 조금 더 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준비된 거 맞죠? 준비된 거 맞죠? 처음에 할 때는 펜 들고 문제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꼼꼼히 보면서 여러분 비문학이나 국어나 뭐 여러 개 볼 때 여러분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을 가지고 오면서 글을 아주 꼼꼼히 전체 논제 분석하에서 보는 거 우리 그렇게 합시다. 됐을까요? 자, 우리 열심히 써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시답안 분석 시간에 또 다시 봐요. 자, 이따 봐요.